자, 두 번째 컷에서 이어서 첫 번째 컷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지원자의 역할이다.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어떤 것을 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지원자. 예를 들어 지원자라는 게 뭐예요? 그에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주는 요게 이제 지원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 역할. 사회복지사가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모르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클라이언트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것은 교사처럼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거는 이렇고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그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중개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중재자야. 중개는 가운데 서서 거래를 하는 거고 중재는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단 말이에요. 브릿지.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일 때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만약에 싸웠어.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고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사회복지사가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화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이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제5장에 과업 중심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업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앱스테인 또 그 다음에 리더 이런 사람이 만든 건데 단기 개입 형태다. 그리고 이것은 실용성과 간략화, 유용성을 강조한다. 자, 과업 중심이니까 뭐 일 중심이죠, 그죠? 과업 중심, 일 중심이야. 네. 그러니까 말만 떠드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실제적인 결과, 이 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실용성이 있어야죠. 뭐 실용적이지도 않은 거 괜히 뭐 상상적인 거 갖다가 뭐 해봤자 시간 낭비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일을 처리하려면 빨리빨리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뭐 느슨하게만 늘어놓으면 그거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도 필요도 없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 유용한 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델이 바로 과업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업 중심 모델은 전문가의 진단보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한 욕구를 우선시한다. 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나 지금 배고픕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옷은 말이야 그렇게 입는데 옷은 이거 입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뭐 옷을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어떻겠냐. 내가 보는 색깔이 좀 침침한데 밝은 색으로.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그 옷이 어디 있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당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뭐 차후에 필요한 문제는 차선책이고 당장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서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야, 물 먹기 전에 물은 밥 먹고 먹는 거야. 그래서 밥을 계속 줘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진단보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욕구를 우선시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해 가죠?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토대로 그것을 토대로 한 경험적 기반의 지식 체계의 기초를 한 모델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경험들을 조사 연구한 그런 그 바탕을 통해서 경험적 기반 지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도 그 교수님이 현장에서 있는 교수님, 현장에서 그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 교수님하고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교수님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박진감에서 떨어지고 어떤 그 현장 안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체험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결하는데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교수를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장 중심의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한 경험적 기반의 지식 체계에 기초를 한 모델이다. 그래서 과업 중심 모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개념의 과업의 계획을 보면 자, 표적 문제를 선정을 해요. 표적 문제.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냐? 여러 가지 5개의 문제가 쭉 있어. 그러면 그 5개 가운데서 제일 어떤 게 제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냐? 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왜 생겼으며,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봉착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상황도 모르는데 무조건 막 대치 약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표적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만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응?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막 해서 막 맞아가지고 오니까 막 울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면 엄마가 굉장히 불리하잖아. 그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울고 오는 거? 어떤 놈이야? 우리 아이 때린 놈이 누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걔 상대방을 막 때려서 이를 갖다가 막 2개를 부러뜨렸어. 응? 그래서 걔가 화가 나서 때렸다 이거야. 그러고 울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엄마는 그거 지금 울고 오는 그 아이만 딱 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는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파악하고 가서 뭐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애 때렸냐 그러면 네 애기가 이게 우리 애를 지금 이빨을 2개를 부러뜨리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고 빨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표적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잘 검토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의를 문서화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것은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는 뭐든지 항상 문서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상담을 했어요. 저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래 그 상담했으니까 오늘 가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나중에 와서 클라이언트가 너 그 상담할 때 그때 사회복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사회복지사님이 한 2천만 원 가지고 가서 그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우리 집에 2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들고 가서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마누라도 모르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날 상담 기록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상담 기록지 딱 펼쳐보고 여러분이 100% 기억은 못하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 상담 기록지 딱 보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선생님 그때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해도 문서로 남겨야 돼. 계약을 해도 문서로 남겨야 돼요.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것은 다 헛일입니다. 우리 기관에도요. 저 사회복지사들이 자 컴퓨터 다 있잖아요.
컴퓨터 다 있으면 각자 자기 일을 해, 자기 일. 그리고 자기 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1년, 2년 동안, 3년, 뭐 5년 동안 하고 그 컴퓨터 안에 있어.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메인이 필요하잖아, 메인. 그러면 내가 오늘 그 모든 사회복사의 업무한 거는 메인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카피를 해서 줘서 오늘 그 하루에 사회복 그 기관에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쭉 한 것을 갖다가 사회복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거를 다 카피해서 그날에 대한 메인 컴퓨터에다가 그걸 입력을 해놔야 되잖아. 그래야 그 메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원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우리 기관에도 수없이 강조를 해요. 수없이 강조하는데 이 사회복사들이 말을 안 들어보고 도대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월급은 다 갚고 월급은 다 갚는데 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허다고 그만두면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이 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으면은 이 기관에 뭐 한 거 쭉 다 있어야 그 하나에 쫙 봤을 때 프린트가 나오고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놀면은 이거 어디 가서 그 사람이 허다가 때를 치우면 어떻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메인이 있어야 되잖아, 메인이. 그렇게 그거를 해서 자기 그날에 한 것은 카피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메인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지금까지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 쳐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실수했어요. 네. 우리 기간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백날 일에 일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 잘하는 게 뭐 표 있어요? 놀다가만 가는 거지. 일도 안 하고. 지금 듣는지 모르겠네.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하니까 잘 듣겠지. 아주 속상해요 제가. 그럼 능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월급만 타먹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컴퓨터가 뭐 각자가 따로따로 놀면은 그거 모으지 않으면 메인에 들어가서 딱 해서 하나로 엮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기 일한 것을 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 문서화로 남기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문서화가 되지 않았어. 그럼 소용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이 상담을 할 때도 문서화 시켜요. 상담 일지 그냥 쓰는 거예요. 상담 일지 쓰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하면서 메모지 앞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지 앞에 가면 그 클라이언트 날짜, 시간 쓸 것이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선은 선생님을 보면서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말만 하고 갔어. 그리고 수다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그 기억해가지고 그거 써놓으려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요 까마득해요. 또 생각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회복지사는. 자,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하면서 메모지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의 가게 그 아빠는 어떤 관계를 지냈어요? 동생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물어볼 때 또 그 클라이언트가 얘기할 때 가게도 그려놔야 되잖아요. 네? 사회복지사의 이 메모지에는 가게도가 그려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만 해버리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요즘에 어떻게 생활을 하시니?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는 이 메모지에다 지금 생태도를 그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가게도 생태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 선생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게 좌되고 그거 되고 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그리는 거예요. 제일
글로 남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남기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가계도가 필요한 것이고 생태도가 필요한 거. 아까 제가 생태도 그려줬잖아요. 그죠? 가계도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그거를 해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딱 가계도 하나만 보면 아, 가족 관계를 다 알 수 있어요. 가족 체계를. 그 다음에 생태도를 딱 하나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잖아. 기록으로.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백날 잘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네,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사의 그 손에는 항상 펜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항상 사회복지사의 손에는 메모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네, 메모지. 오케이? 네, 그냥 빈손으로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모든 자기가 보는 게 다 자원이고 알고 있는 게 자원이고 갖고 있는 게 이게 지식, 이거 다 모든 게 다 자원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다니다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저기 이 복지관에 보니까 옷을 주는구나. 이 복지관에는 옷 모으기를 해가지고 이 복지관에 옷을 주네. 그것도 메모를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내 클라이언트가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로 또 안내를 해서 옷을 입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역사회를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에요. 자원. 오케이? 네, 그래서 자원 개발을 잘한다. 이 말은 자원을 많이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뭘 얼만큼 자원을 알아? 그 지역사회의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 우리 지역에는 교수님들이 많이 살구나. 이것만 알아도 그게 자원이야. 네? 우리 지역에는 체육인들이 많이 사네. 우리 지역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구나. 우리 지역에는 젊은이보다 청년들이 많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자원으로 내가 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뭐 직장만 다니고 집에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충실한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걸 원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가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복지하는 거지. 그게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냐 이거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이 지역에 내가 리더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역을 끌고 가고 지역과 함께 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인데 어떻게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맨날 해? 그리고 또 5만 원 더 주는 데 있으면 그런 데는 찾으러 다니고 말이지.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회복지사는 항상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을 초월해서 이 지역의 사회에서 크게 생각하면 지역사회 내가 리더자인데 지역사회 유지가 사회복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요 사회복지사 없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없이 결정한 것들 그거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뭔가 빠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결정들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끼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내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지요, 지도자요, 리더자인데 어떻게 그냥 직장하고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뭐 5만 원 더 주는 데나 그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나라가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사회복지사 만들어준 건지 알아요? 국가 자격증을 그래서 준 건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까 계약에서 모든 걸 문서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문서화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과업 유형에 보면 일반적 과업이 있고 조작적 과업이 있다. 자, 일반적 과업은 그냥 일반적인 거야. 그냥 보통 과업이야. 근데 조작적이다. 이것은 일부러 내가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어떤 정의를 내릴 때 내가 일반적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반적 정의에 대한 정의를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조작이야. 내가 조작을 해서 조작적인 정의. 그걸 내가 내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논문을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논문을 썼으니까 지금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것이다 말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를 만든 사람 아니야. 그게 논문이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이 진리를 말한다면 내가 좀 이렇게 학자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범한 진리가 아닌 내가 조작을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혹은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조작적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그러면은 정의가 한 개요, 여러 개요. 사회복지 실천론의 정의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뭘 한 개요, 여러 개지?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를 해놨는데, 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실천론 하면은 학자들마다 각자가 달라 실천론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법이다. 그러면 사회법이 딱 한 개만 있어요? 아니요. 학자들마다 이 학자는 사회법을 이렇게 얘기했고 저 학자는 저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학자들이 여러 명이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작적 과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 과업은 그냥 일반적 과업이야. 말 그대로. 조작적 것은 내가 클라이언트가 수행해야 하는 명확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상위 과제, 일반적 위에 있는 그 과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과제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과제가 위에 있어. 이건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거. 네. 자, 그래서 행복이 뭐냐? 행복이 정의가 하나예요?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행복이 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유광수 교수가 말하는 행복이 다르고 또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하는 행복도 다를 거고 융이 말하는 행복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행복도 다를 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작적 정의로서 행복론을 한다. 그러면 뭐 융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에릭슨은 이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이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논문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 오케이?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네?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걸 조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만드는데 조작인데 그 없는 센 걸 만들어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게 조작적 정의가 바로 논문에서 내가 정의를 해야 될 거다 이거.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과업 유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입 원리예요. 자, 개입 원리에서 경험적 기원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적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보면 인간의 행복이지만은 그 행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통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합이. 자, 우리는 여기에서 통합의 반대가 분리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니까 선생님 장애인이시네. 여기 집 내가 새로 져놓을 테니까 그 집에서 선생님이 살으셔. 그래서 여기 가족 식구한테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살게 했어. 근데 이 장애인은 편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족도 없지. 그 다음에 뭐 자기 대화할 상대도 없지. 거기 가서 사니까 그거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장애인 시설 세워놓고 시설 만들어놓고 선생님 장애인지 여기 와서 살아. 그래서 가보니까 장애인들끼리만 바글바글하네. 그러면 장애인들끼리만 바글바글한데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인데 내가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그 속에서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비장애인들 속에 내가 통합돼 있어야 되잖아. 같이. 예. 그래서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거죠.